창업 단계에서 성장 단계 그 사이쯤 될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래서 그 단계에 맞는 자금의 종류와 것들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금 조달의 기본 전략, 뭐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할증에서 유상증자를 하실 테고, 적절하게 기업 분산을, 주식 분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반드시 뭐 꼭 투자를 받아야 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은행의 대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투자를 계속 받으면 창업자 지분율만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것들을 잘 이렇게 매칭해서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 단계별, 예. 그래서 저희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장 앞단부터 가장 뒷단까지 다 관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숙지하기 편하시라고 거의 대부분 다 적어놨으니까 저 안에서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인간 중심의 기술금융이라서 이제 되게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냥 몇 가지만 그냥 소개만 하고 언급만 하고, UI UX 기술 쪽에 최근에 이제 투자를 받는 뭐 사운드리라고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음파, 초음파 이런 것들을 얘가 디텍팅 해가지고 있으면 뭐 저기 무슨 드라마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아니면 그 안에서 있는 무슨 PPL 이런 것도 막 띄워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그걸 얘네는 아예 이렇게 사용자의 어떤 노티피케이션 이 부분들을 뭐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UX 관련해서 뭔가 좀 투자를 받은 사례를 하려고 이제 좀 언급을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뭐 유저 이노베이션, 뭐 요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데서 임상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상 참가했던 환자나 보호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임상을 하면서 얘기해줬던 내용들을 갖고 거기에 임상에 참가했던 의사들이 다시 이렇게 뭐 다시 재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K큐브라고 카카오 자회사인 벤처 캐피탈 찾아봤는데, 저기는 무슨 회사냐면 임상할 때 뭐 약은 이렇게 드세요 저렇게 드세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나이 드시고 뭐 이러신 분은 잘 못 알아듣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약의 복용법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임상에 참가했던 환자나 가족들이 듣긴 들었는데 집에서 하려니까 되게 어렵더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도 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반영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적정 기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적정 기술이라는 거는, 뭐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렇게 있었고, 뭐 그냥 이미 개발이 됐는데, 이게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됐을 때 되게 다시 빛을 발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태양광 기술이라는 것도 많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아주 얇게 해서 그냥 다이어리 같은 데 끼워서 이렇게 해서 충전기로 쓰는 뭐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쓰고, 요즘은 적정 기술은 좀 제3세계 국가나 이런 국가에서 많이 이제 채택을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한 질문들은 일상생활에서 기술금융 중요성을 실감하신 뭐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기업의 기술금융 사례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인 숙제는, 개인 과제는 저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성공했거나 아니면 실패했던 어떤 그 기술금융 사례 이런 것들을 찾아보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금융 시장의 사례, 실패하거나 성공했던, 그 다음 기술금융 전략의 사례를 이렇게 해서 예. 기술금융과 기술시장과 기술금융 전략이 뭐가 달라요? 사실은 뭐 숙제를 3개 중에 하나를 해서라고. 근데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비슷해서 기술금융 시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 다르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 예전에 정부가 이제 뭐 기술거래 마켓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또는 이제 비상장 주식 마켓 이런 거 만들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기술을 거래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 기업들이 좀 거래되는 뭐 OTC 마켓 뭐 이렇게 되는데, 그래 좀 잘 작동을 안 했죠. 실제로 그 원래의 기능들을.
뭐 굳이 구분을 하자면 되게 좀 아주 갑자기 이렇게 범위가 확 줄어들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술 금융 전략 사례 같은 경우는 굳이 표현하자면 예를 들면 이 회사가 투자를 받고 하기는 했으나 예를 들면 이때 자기가 뭐 차라리 그냥 론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예를 들면 전략적 투자자를 받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뭐 예를 들면 경영권을 뺏겼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로 이렇게 합작을 하면서 오히려 더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패 사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좀 구분을 하자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낮에도 강의를 연대하고 목이 확 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팀 어사이먼트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아마 학기 초부터 쭉 이렇게 사업화 과정을 진행해 오고 계실 텐데 아마 사업화 단계별로 자금의 수요나 소요 목적이나 금액을 확정해서 예를 들면 지금 단계에서 뭐 내가 마케팅이 필요하다 아니면 좀 뭐 개발도 다 끝났고 이제 시장이 검증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시설 확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각 회사들마다 그에 따라서 그 내부적인 금액을 확정을 짓고 이 금액을 어떤 방식의 돈을 조달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접촉을 해서 어떠한 구성으로 자금 조달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계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시면 물론 이제 실제로 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돈을 받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일단 계획이라도 세워보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레슨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실 벤처 캐피탈도 그 문제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망하면은 회사가. 네. 망하면 망해요. 저희 날려요. 그러면 담보를 세팅 안 하는 못 안 해요. 그럼 아예 그냥 다. 네, 저희가 그냥 에쿼티 주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40억 투자 이렇게 해서 망하면 없어요. 저희 그냥 가서. 본전도 못 찾아요. 본전도 못 찾죠. 본전은 고사하고 뭐 사비도 못 찾아요. 사비도. 예, 네, 40억 이상 날렸죠. 뭐 술도 사주고 왔다 갔다 사비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네. 본인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 중요하게 보시는 예. 자, 아까 사실은 장표에 있었는데 좀 넘어갔는데. 예.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초기 기업을 볼 때랑 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상장을 얼마 앞둔 기업을 볼 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장을 얼마 앞둔 기업을 볼 때는 되게 까다롭게 사람 보듯이 막 이렇게 제 손가락도 짧으면 안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인물도 좋아야 되고 뭐 학력도 다 보는. 왜냐하면 저희는 투자하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에라가 상장을 못하게 되면 저희는 당장 짧은 돈 벌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그냥 손실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벤처 투자라고 본다면 저희가 좀 중장기적인 투자고 기술금융이 그러니까 물론 아이템하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이템을 요 사람이 제대로 다 실현시킬 건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신뢰가 안 가거나 믿음이 안 가면 그 아이디어가 좋아도 투자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처음에 대한 아이디어대로 비즈니스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던 리얼로시도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될 때 이 상황을 되게 빨리 캐치해내고 그에 따라서 빨리 자기가 잘못 판단한 것들을 빨리 수정해서 새로운 가기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리더가 되게 중요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런 길잡이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길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팀원들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저 길로 확 달려가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해요. 이 길이다 하고 막 나만 뛰가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지만 내 뜻을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내서 그들도
거의 유사하게 느끼게 해서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들이 안 되면, 우리 이제 뭐, 이규혁 박사가 옛날 개발 쪽에서 봐서 알겠지만, 대부분 뭐 개발 9월에 끝낸다면 9월에 잘 안 끝나요. 막 딜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딜레이 되는 이유를 보면, 역량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야, 내일 요만까지 개발해. 갔다 왔단 말이야. 왔는데, 개발하기는 했는데, 뭔가 약간 틀려. 우리 팀원들 조합할 때도 이렇게 해오라 그랬는데, 해오기는 해왔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약간 틀려요. 그럼 이거를 틸팅을 한다고 이제. 그게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이런 뜻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매번 일상을 저 A부터 Z까지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대충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네. 그 얘기가 그렇게 했을 때도 정확하게 A부터 Z까지 했을 때랑 유사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회사가 제 시간 안에 빨리 갈 수 있다고요. 그런 의사소통 로스가 확 줄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즘은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걸 되게 실행해서 리얼라이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부분 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제품 같은 경우에 수익이라든지 뭐 아직 매출이 없고 아이템은 나올 계획인데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되는지도 아직 잘 모르고 그런 상황의 기업은 어떻게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이 기업이 어떻게 매출이 어느 정도 날 거면 추정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단계에 있는 회사들 보면 그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뭐 가격이라는 건 저희도 잘 모르죠. 그건 이제 부딪혀 가면서 튜닝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도 없는 정보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 그래도 이 회사가 뭐가 하려고 하는 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키가 되는 팩터가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면 이 비즈니스에는 돈이 키다.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런 비즈니스 있어요. 예를 들면 반도체, 물론 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반도체에서 게임 하려면 10조 이런 게 있어야 돼요. 10조 있어도 없으면 다이. 그죠? 이런 것처럼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인데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이 되게 키다. 이 비즈니스는 영업이 되게 키인데 이 회사에 있는 애들이 딴 건 모르겠는데 영업은 되게 잘한다. 이러면 붙어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뭔가 한 칼이 있고 얘가 영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서 그 한 칼이 되게 중요한 칼일 때는 들어가죠. 저희가 들어가서 그 다음 문제는 같이 부딪히면서 결정을 해 나가죠. 네, 그렇게. 네. 미국 옵션에서 리스크를 계량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툴 같은 걸로 있는지. 그까지는 저도 자세하게 많이는 잘 모릅니다. 근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저희 예를 들자면, 저희가 리스크를 수치화해서 계량화까지는 안 하는데, 발생하는 리스크를 상당히 이렇게 테이블에 많이 올려놔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를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돈 좀 들어가서 애가 생긴 게 반반해요. 그냥 그 애가, 얘가 여자 관계가 되게 복잡할 것 같아.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테이블에 올려놔요. 여자 관계 복잡해서 살려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비즈니스를 잘못되게 하지는 않는데, 이걸로 인해서 혹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소셜 레퓨테이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는. 위메프가 채용해서 갑질 한번 하는 바람에 한 두어 달 확 훅 가잖아,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당한 리스크 팩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대표의 제 사생활에 눈매가 살살 웃는 거 보니까 영 바람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잠재적 리스크 팩터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가급적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올려놓고 미리 고민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닥칠 때 그래도 해결이 안 될 때보다 해결이 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리가 이제 아는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형 보시면 7, 8월에, 9월에 우리나라 금융위기 온다고 막 9월 금융위기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안 와요. 아무 말 없을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 말 없을 때 막 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들여다 놓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뭐 계량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리스크가 발생할 리스크를 최대한 많이 이렇게 올려놓고 한 번씩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있는. 그중에서 아예 해결 가능한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없는 거는 그렇게 보는 거죠. 없는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발생되면 큰일 난다. 근데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럼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뭐 그렇죠.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이 벤처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에 벤처 캐피탈을 개입을 하시나요? 회사마다 되게 달라요. 회사마다 되게 다른데 저희 계약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가 회사의 비즈니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신사업을 새로 할 때는 저희 동의를 받아라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한 뭐 10억 정도 투자하거나 10억을 빌리거나 뭐 이런 걸 다 동의받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 기타 사업들을 할 때 저희랑 상의를 많이 해요. 하는 회사들도 있고 안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런 거 할 때 어떤 벤처 캐피탈은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해서 자기 주장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건 회사마다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놓고 들어가시는 거라. 그게 없더라도 그냥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로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얘기하는데 이래도 뭐 그냥 계약서 없으니까 듣고 쌩 까고 해서 그냥 해도 돼요. 근데 해도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벤처 캐피탈도 뭔가 동의 사항이나 이런 거 되게 까칠하게 하겠죠, 이제. 동의하기 싫은데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하겠죠, 이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그 비즈니스 본질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그냥 그 대표가 하자는 대로 가요. 왜냐하면 일단 저보다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다만 저 대표가 요 부분 고민 안 한 것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조직에 대한 고민을 덜 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 비즈니스만 보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는 좀 하죠. 이렇게는 하고 뭐 그렇게.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네.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네. 커리어로 벤처 캐피탈 하고 싶다 예.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 저 개인적으로 이제 첫 번째 연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학교 다닐 때 연애를 많이 하라고. 예. 하면 벤처 캐피탈 하면 못 한다고. 아니요, 벤처 잘할 수 있다고. 연애 많이 하고 여행 많이 다녔으면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세 가지. 그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대학교 졸업한 신입사원을 거의 받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이해들이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산업에 대한 이해를 책으로가 아니고 진짜 고안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회사는 제품, 가격, 품질, 납기 이런 게 되게 좋다고 납품되지 않아요. 가끔은 부장이랑 친한 회사가 납품이 돼요. 상무랑 친한 회사가 납품이 되고 삼성이 이재용 동문 누구와 하면 납품이 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차마 교과서에 쓸 수 없는. 근데 그 안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도 알아야 되고 그 안에서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필요로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문제 해결 능력도 필요하고.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